날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저께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저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계신데요. 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보이기도 하시고 잘 들리시나요? 저도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 그저께 시작했죠.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사회환경교육자를 위한 온택트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은 뭘까요? 학교사회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을 시작으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4시, 4시 반 정도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는 학교 연계할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공유회 시간입니다. 10개 단체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했거든요. 감상해 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인천 지역 인천시 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계획 공유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5분 정도 쉬신 이후에 여러 사회환경교육 단체 종사자 및 사회환경교육자 여러분과 또 인천시 교육청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통마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오전에 시작 일정인 인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공유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수 한번. 네. 와, 네. 첫 번째 발표가 가장 떨리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발표는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우리는 기후위기 탈출 원정대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 활동 강사 김미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올 한 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자원순환 수업 활동 예시를 통해서 수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과 활동 사진 순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인천 시민들과 함께 저탄소 그리고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린 리더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교육과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목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녹색 활동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위기 자원순환 수업 활동을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우리는 기후위기 탈출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주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만들기가 주제였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756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6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양구 박촌에 위치한 예일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 3차시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에 드는 비용은요, 1인당 한 40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자, 과연 40원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위기 자원순환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핵심 과제로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 부문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기후위기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후대와 나눠 쓴다는 취지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자원은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활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함이 본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먼저 1차 시는요,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 2차 시는 슬기로운 자원 순환, 3차 시는 업사이클링 또 하나의 자원이라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은 각 차시별로 3개 차시로 진행을 됐고요. 각 차시별로 45분씩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1차시로 진행이 됐던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는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이해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 활동을 다짐을 했습니다. 각 차시별로 체험활동에 들어갔고요. 그 어느 때하고는 다르게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조원 혹은 또 반 전체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적당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두고 그리고 개인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차시별로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 약속을 다짐을 했는데요. 본인의 손 모양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천 약속을 다짐해서 적는 거였어요. 그리고 2차시는 슬기로운 자원순환이었는데요. 자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뜻을 이해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아보기와 실천하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참여 서약서를 작성했거든요. 1차 시에 사용했던 실천 약속 다짐은 내가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고요. 2차 시에 진행이 됐던 서약서 작성하기는 교통이라든가 혹은 또 냉난방 온도 그리고 또 자원순환, 전기절약 이런 내용들을 세분화하면서 거기에 좀 더 문서화하는 그래서 나도 환경운동가라는 인식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는 업사이클링 또 하나의 자원이라는 내용으로 업사이클링 뜻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활동 발표하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체험활동으로는 우리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 종이, 잡지책이라든가 혹은 또 전단지 이걸 통해서 팔찌 만들기 운동을 실천을 저희가 함께 병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차 시에 진행이 됐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손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손 크기가 크지가 않죠. 평상시 우리가 실천 약속을 다짐한다는 건 그냥 A4 용지에 적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 손 모양을 직접 대고 그래서 A4 용지를 따로 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장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 한 켠에 내 손을 그려서 손가락 모양으로 실천 약속을 다짐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내 몸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단순히 종이에다 그려보고 실천 약속을 다짐해 보세요라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그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본인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걸 확인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에 진행이 됐던 분리배출 알아보기 수업 내용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전체 학생들과 혹은 또 조별 수업이 어려워져서 개인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배출 시연은 사실은 어려운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분리배출이 까다로운 품목들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산타클로스 주머니 갖고 다니듯이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과 분리배출의 중요함, 소중함, 그리고 분리배출이 왜 안 되는지, 왜 반드시 우리 분리배출이 이루어야 하는 점,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함에 있어 대체제는 없는지, 이런 내용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2차 시에서 실천 참여 서약서는 우리 1차 시 단순히 그냥 나 자신과의 약속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문서화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품목별로 체크하고, 그리고 나도 환경운동가라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나도 이제부터 환경운동가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는 우리가 보통 종이가 재활용이 되지 않은 종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지책이라든가 이렇게 코팅이 된 전단지 같은 건 재활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종이 팔찌 만들기를 좀 같이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학생들이 만들었던 팔찌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면 목걸이라든가 혹은 또 마스크 끈도 이렇게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예년 같았으면 사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과연 에너지 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또 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수업을 차시를 안내를 해줄 때 1차 시가 진행이 되기 전에 학생들한테 학교 주변을 둘러보라는 미션 과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는 서로 발표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과 만든 팔찌를 가지고 서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우리는 기후위기 탈출 원정대, 라고 외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2020년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 들리시죠? 네, 첫 번째 발표는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기후위기 탈출 원정대라는 프로그램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 약속에서부터 분리배출, 또 온실가스 1톤 줄이기 실천 서약과 다양한 활동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어디일까요? 저어새와 친구들입니다. 저어새와 친구들에서는 찾아가는 저어새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손을 보이면서 찾아가는 저어새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저어새와 친구들 강사 박영란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2009년에 남동 뉴스지에서 저어새를 발견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2009년에 저어새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인천의 단체들이 저어새 보존 활동을 위해서 저어새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저어새 보존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이제 선생님들 중에 학교에서 저어새를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국가환경교육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강사들의 모임인 저어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명을 새롭게 만들어서 찾아가는 저어새 자연학교뿐만 아니라 겨울철새학교 제비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연합에서는 반딧불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논생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또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찾아가는 저세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제는 저어세와 습지, 생물 다양성의 인식 증진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주로 초등학교 4학년 학급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인원은 한 강사당 한 학급이고 지난해에는 한 30학급이 수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차시가 줄어서 한 45학급이 수업을 했습니다. 교육 시기는 저어세를 볼 수 있는 4월에서 10월 사이이고요. 교육 장소는 학교 교실과 물세 서식지입니다. 교육 방법은 다음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멸종위기 저어새의 생태를 알고 저어새의 서식지인 습지와 생물 다양성 인식 증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배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수업했던 강화의 하빌초등학교 정문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 학교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거를 발견하게 돼서 제가 사진을 찍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쭈었더니 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은 이후에 자신들만 이 멸종위기 저어새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알리고 보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 저어새를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학교 외벽에다가 정문 쪽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실천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보람도 느끼고 되게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내 수업과 실외 수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실내 수업은 저어새와 습지, 생물 다양성 인식 증진에 대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꾸미기, 놀이 등 다양한 체험으로 병행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수업으로는 직접 서식지를 답사를 해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보이죠. 저어새의 생태에 대해서 배운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습지의 환경도 알아보고 그리고 저어새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자면 저희는 모두 총 11차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요. 그것을 5번에 걸쳐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어새와 친구하기로 PPT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저어새의 생태적 특징을 알아가는 수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어새 모비를 직접 만들고 오리고 해서 저어새의 생태에 맞는 포즈를 표현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어새는 어디 살까라는 주제로 저어새와 함께 물새 서식지를 알아가고 다양한 습지를 알게 되는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만들었던 저어새 모비를 이용해서 저어새가 살기에 행복한 그런 습지를 학생들이 꾸미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습지는 네모다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습지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저어새의 친구들 해서 저어새 서식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특징을 알고 이 생물들의 관계를 이렇게 먹이 그물이라는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직감적으로
느끼고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서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서식지를 답사해서 그곳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저엇의 입장이 되어서 저엇의 일생 체험 놀이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저엇의 이야기 만들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라고 해서 저엇의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 만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완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놀고 발표하는 참여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이어져서 프로그램이 약간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하빌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꾸러미를 미리 친구들한테 나누어주고 저랑 같이 활동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 답사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필드스코프를 설치해서 학교 숲에 나무로 깎은 새들을 새해 놓고 친구들이 관찰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수업은 저희가 하던 대로 친구들이 저엇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림으로 꾸며서 발표하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의 수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도 수업 재료를 활용을 할 때 일회용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우유곽을 재활용하는 것 같은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찾아가는 저엇의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잠깐 마이크가 끊겼던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저어새와 친구들에서 찾아가는 저어새 자연학교 프로그램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마 중간에 약간 수정될 내용은 현재 녹색연합은 금개구리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반딧불이 프로그램은 생태교육센터 1항에서 담당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또 이 좋은 프로그램을 물꼬로 여러 단체에서 각자에 있는 지역의 생물을 기대종으로 한 생물 다양성 교육이 확산되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생태교육센터 1항입니다. 초등 저학년과 함께하는 숲놀이 프로그램이고요. 야호 놀숲 프로그램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태교육센터 1항의 활동가 남지연, 자연 이름은 하영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도 좀 하고 다른 단체나 이제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네, 저희 생태교육센터 1항은 어떤 곳이냐면요. 현장 숲 해설가를 양성하고 또 배출하는 곳이고요. 또 이분들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 생태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생태 철학의 중심에 있는 게 해예요. 해. 우리가 지금 창문을 열어도 볼 수 있죠. 그 해인데 이 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변화하게 되고 또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그 교육 속에 이런 생각을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야호 놀숲입니다. 이름부터 저희가 야호 놀숲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 와서 즐겁게 이제 놀고 이렇게 하면서 숲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은 야호 놀숲이고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햇볕 숲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주제는 자연환경교육이고요.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교육 인원은 또 너무 많으면 관찰이라든지 놀이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10명 내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4월에서 11월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 장소는 숲이 가장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자주 갈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는 학교 숲이나 근린공원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놀이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또 밖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때는 강의라든지 만들기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9만 원이고요. 재료비는 모둠당 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야호놀숲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하면 햇볕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작은 숲 생명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아이들이 표현을 해보면서 독창성을 기르는 것. 그리고 숲에서 자연물이랑 교감하는 이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숲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우리와 다른 생명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놀이라는 게 다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놀면서 배려하는 마음도 키우고 이제 사회성을 기르는 것. 이것이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저희가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밖에서 저희가 숲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차시 12교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 차시마다 저희가 그 특징이 햇볕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 본 빛, 이걸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햇볕에서 시작해서 햇볕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햇볕을 느끼고 또 표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우선은 선생님이 이거는 뭐 무단검이야, 이거는 뭐 치렵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이걸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생태를 한번 알아보고 또 체득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6차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를 보시면 특징이 있죠. 숲 친구와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숲 친구는 저희가 친구라는 표현이 좀 친근하니까 숲을 친구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 이제 생명이 꿈틀 때는 이 봄에 처음 만날 때는 숲의 색깔 그리고 해가 비치는 그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색깔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알아가기, 친해지기 시간에는 생물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기, 나누기 시간에는 이 관찰한 거를 바탕으로 같이 놀아보고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약속하기는 이제 겨울쯤이니까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이런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만나자라고 약속도 해보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서로 같이 이제 관찰하고 관찰통이라든지 루페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3명이서 같이 4명, 5명 함께 꾸며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뛰고 약간 쉬고 노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야호놀숲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끝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쉽게 2가지 프로그램이 더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야호노스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찾아가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5학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반딧불이 하면은 사실은 아주 먼 강원도 계곡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계양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강사로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해서 생물적 보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시 10교시 수업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요. 4차시 수업은 실내에서 반딧불이 생태라든지 서식지, 그 다음에 반딧불이 중심으로 한 생태계 이야기를 좀 나누고 밖에서 실질적으로 반딧불이가 어떤 곳에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계양산에 방문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시간.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했으면 또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네, 특수학급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숲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발달 장애 아동 이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오감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은 조금 더 신체 활동이라든지 언어 활동이 촉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성이 조금 더 발달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차시 12교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실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양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절기마다 눈에 띄는 특징적인 숲 생명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관찰한 후에 아이들이 몸이라든지 그림이나 소리로 이걸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데 저희가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 그 평가 도구를 통해서 일부 참여자들 중에서 몇 명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육을 받기 전, 숲교육을 받기 전과 숲교육을 받은 후에 이 달라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걸 보고 숲교육을 통해서 숲 체험 교육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을 보다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긍정 표현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행동이 증가하는 저희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숲 체험 교육이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저희가 결과를 얻었고요. 이렇게 조금 제가 말을 빨리 했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야호놀숲, 고학년 반딧불이 자연학교, 그리고 무지개 숲학교, 특수학급 친구들을 위한 학교까지, 그 무지개 숲학교까지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태교육센터 1학의 남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발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발표까지 하시느라 조금 마지막에 숨이 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교육센터 1항에서 활동했던 야호 놀숲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는데요. 숲 친구와 눈 맞춤, 또 알아가고 친해지고 함께하고 나누기, 또 약속까지 하는 프로그램, 연속성 프로그램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숲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아니고 네 번째 발표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린이 기후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 어린이 기후학교 발표를 맡은 인천 환경운동연합 소속 강사 최희라고 하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제목은 어린이 기후학교이고요. 프로그램 주제는 위기에 관한 겁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이고요. 교육 인원은 30명 이내이고요. 상시로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교육 방법은 강의, 체험, 탐구형으로 저희가 구성하였고요. 교육 시간은 총 3차시로 1차시는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저희 지금 연수구와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6개 학교와 함께 진행하기로 예, 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예, 취소되거나 아니면 예, 3차 시를 2차 시로 구성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예, 영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개발 배경과 프로그램 내용을 위주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 강사 3명이 함께 모여서 예, 우리 코로나 초기에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개발 배경을 보시면 현재 기후변화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부분적인 내용이고 강의 중심의 교육 형태가 많다고 보고 실제로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체험을 형태를 결부한 다른 주제와 함께한 기후변화 교육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기후변화 개론을 담은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조금 예, 다른 취지의 교육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예, 취지로 저희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의 특성상 지금 우리 2018년 폭염이나 아니면 우리 코로나19이거나 아니면 우리 52일 동안 계속되었던 아주 긴 장마로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현실과 격리되어서 추상화되기 쉬운 내용을 다루는 기후변화 교육이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강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듣는 수업보다는 듣고 보고 느끼고 직접 활동하는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서 예, 학습자 활동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연관된 맥락 속에서 기후 소양을 기르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으로 예, 준비하였고요. 그 전에 기후변화 교육이 사실은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한 북극곰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착한 지구인 대기의 기후변화 교육이었다고 하면 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 실제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질문해보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필요하였다고 보아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지식으로 배우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기후변화 교육으로 예, 바꿔보려고 노력하였고요. 기후변화의 원인을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나의 일상과 연결해보는 예, 구성을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미래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기후변화 과학을 예, 이해하는 형식으로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재미있는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였다고 보아서 예, 재밌게 놀다 보니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환경 교육이 뭐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실천 약속을 예, 되풀이하는 예, 형식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아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예, 우리가 실전형 기후 위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기후변화 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 목표는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나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이 저탄소 생활의 태도를 갖는다라고 예, 저희가 잡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예, 첫 장면이 지금 지구가 아파서 지금 지구 건강 전문의 김기우 박사를 찾아가는 예, 한 컷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구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는 예, 제목이 지구 기온 오르락 내리락인데요. 자, 그건 지구가 왜 열이 나는데 그 병명을 진단한다라고 보고 두 번째 차시는 예, 제목이 빨간 지구, 파란 지구인데요. 그러면 지구가 열이 나서 어떤 증상이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예,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보았고요. 3차 시는 슬기로운 지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아픈데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은 건데?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3차 시 내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 이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지구 온도 오르락내리락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안에서 지구 온난화의 범위를 실제로 찾아보고 그리고
4단계 퀴즈를 이용해서 지구 온난화의 범위의 이름을 찾고, 그리고 각자의 교실에서 실제로 지구 온난화의 범위는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차시인 빨간 지구, 파란 지구는 2019 이상 기후를 우리 이제 키워드로 보고 2019 이상 기후를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과, 그리고 퀴즈를 풀어서 지금 빨간 지구를 파란 지구로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시는 기후위기 해결 방법인데요. 해결 방법을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 약속을 되풀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서 온 메시지를 암호를 해독하면 기후위기의 해결 방법, 처방전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우리 이제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게 우리도 이제 보내는 활동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실천 약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기후 행동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아슬아슬 기후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진행할 어린이 교학교 체험 학습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후 변화 교육에서 기후 매우 시급하고 대응이 시급한 기후 위기 교육으로 바꿔 진행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 안에서 찾는 지구 온난화의 범인이에요. 자,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9 이상 기후 보고서를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후 변화 관련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빨간 지구를 파랗게 만들어보는, 건강한 지구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후위기 처방전을 찾아보고 우리도 툰베리와 같은 기후위기 액션, 행동을 해보는 흐름으로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내용과 사진 1차시를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구 평균 기온 오르락내리락 그래프를 각자 그려봅니다. 이게 지금 6단계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자 맡은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맡은 연도 안에 있는 그래프의 지구 온도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오르락내리락입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들을 모두 모아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락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온도가 몇 도 올랐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자, 우리 마지막 이게 지금 1850년대부터 한 2020년대까지 지구 평균 온도 그래프를 다 모아놓은 거여서 2020년도에서 지금 여기 맨 처음 시작한 온도를 빼면 이렇게 지금 1도가 오른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도 올랐구나도 알려주지 않고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내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락인데,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왜 오른 거야? 왜 오른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범인을 찾는데, 여길 지금 범인을 찾은 겁니다. 지금 여기 평균 오르락 그래프가 이 부분이라고 치면 여기 지금 우리 이걸 하키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변동된 지점을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 원인을 찾아보고 4단계의 퀴즈를 통해서 지구온난화의 범인 이름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차시는 2019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 지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각 해당되어 있는 이상기후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풀어서 여기 지금 퍼즐 조각을 여기다 붙이는 방식으로 빨간 지구를 파란 지구로 만드는 이런 활동을 준비했고요. 자, 세 번째 차시는요, 미래 세대에 온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암호를 풀어서 그 처방전을 알아내는 건데, 이걸 지금 다 제가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도를 알아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익숙하게 실천 약속을 대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1.5도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우리 기후 위기 교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건 지금 친구들이 활동한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암호를 푸는 모습이고, 실제로 기후행동 액션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여건상 저희가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일부 선생님들이 진행한 사진을 제가 모아 보았고요. 요거는 지금 빨간 지구를 파란 지구로 만드는 방법, 이건 지금 수업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수업 교재 교구를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 기후위기라는 제목의 체험학습을 함께 이용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기후 스티커, 그리고 이상기후 발생 분포가 그려진 여기 지금
이상기후 보고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그 교구 공모전에서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이제 교구를 공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상을 받은 게 있어서 내년에 이제 기후변화 교육에 적절히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함께 만들어보는 그래서 기후변화 교육이 적절히 사용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우리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어린이 교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환경운동연합의 어린이 기후학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 스스로 탐구하는 기후변화 교육, 일상과 연결하는 기후변화 교육, 또 과학으로 얘기하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특징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소중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번째 발표인데요. 인천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준비한 우리가 그린 그린 세상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녹색소비자연대 이화정입니다. 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녹색 소비를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교육을 넘어서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여오고 있는 초록천사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관하는 초록천사는 함께하는 작은 실천, 우리가 그린 그린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 그 다음에 녹색 생활 실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40명을 모집해서 20명씩 2기로 운영을 했고 장장 7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단체의 교육실과 그 다음 지역의 행사장 또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까지 이론, 체험, 견학, 캠페인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행사 관련 일정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작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고 또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비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또 소비를 줄이는 등 스스로 녹색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미래 세대의 지역인 청소년들이 환경 분야 또는 진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녹색 생활을 전파하는 미래의 녹색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그 다음에 친환경 마크, 생활 속 화학성분, 로컬 푸드, 자연순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차 시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긴 여정이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이 탈락하지 않고 이걸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라포 형성을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자 젠가 게임을 통해서 첫 시간을 즐겁게 좀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에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창문을 보고 아셨겠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새로 생긴 신조어가 4만3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정말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 역시 환경에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좀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봄과 동시에 집 안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해주는 스칸디아 모스 액자를 만들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재미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차 시에는 녹색 소비와 녹색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소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녹색 소비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녹색 소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친구들이 자신의 소비 생활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차 시에는 친환경 마크와 친환경 상품이에요. 이제 3차 시까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마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또 마카롱 게임을 통해서 친환경 마크에 대해서 좀 친숙감을 높인 다음에 실제로 대형 마트에 가서 친환경 마트에 대한 제품들을 찾아보고 또 친환경 마크를 빙자한 그린워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도 함께 체험하게 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5차 시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 200여 종의 생활화학 성분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화학 제품 그 성분들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을 좀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에는 생활 속 화학 제품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것도 파악함으로써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특별히 유해한 성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6차 시에는 역시 올바른 분리배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포장재와 될 수 없는 포장재,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과포장을 줄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분리배출하는 시범을 통해서 애매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청소년들이 재현하고 익혀서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지역사회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캠페인 활동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밀려오는 유리 조각을 잘 손질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것이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그걸로 예쁘게 목걸이나 액자를 만들어서 심미적인 해안을 높이는 그런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차 시에는 로컬 푸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푸드 그러면 대부분 좀 오래된 음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로컬 푸드를 통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먹거리, 올바른 음식, 그다음에 환경을 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8차 시에는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열리고 있는 코엑스로요. 실제 친구들을 데려가서 여러 가지 부스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도록 했고 또 청소년들이 미래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환경의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연구하고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활동 사진을 통해서 좀 저희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첫 번째 저희가 처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좀 친목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젠가 게임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좀 각성시키는 북극곰을 구해라 이런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조별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유리로 액자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캠페인을 나가는 것도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캠페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캠페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하게 조별로 또 여러 가지 그 피켓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친구들이 스스로 인천대공원이나 지역사회, 뭐 남동구 백화점 앞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캠페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스칸디아모스 화분을 만들면서 스스로 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실천해보는 그래서 애매한 것들을 좀 정확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대전에 가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 활동을 친구들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장소를 바꿔서 캠페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내가 뭔가 녹색 소비자로서 하나의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보람감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녹색 소비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녹색 소비자 연대의 우리가 그린 그린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후변화, 미세먼지, 또 녹색 소비, 화학성분, 또 로컬푸드 다방면의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면 정말로 그린 세상을 꿈꿔보고 또 실천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6번째 발표는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미추홀구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정동민입니다. 저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올해 2020년도 인천시 자원순환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양성 과정에서 양성된 강사들과 제작된 워크북, PPT, 그리고 교재, 그리고 키트 등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부분은 이제 미추홀구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네, 올해 미추홀구 자원순환 교육은 이제 자원순환 주제로 하여서 업사이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상, 그리고 대상이고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비접촉식 대면 교육과 만들기 체험을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90분으로 초등학교 수업은 같은 경우에는 2교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희가 인천시 쓰레기 문제 인식 확산과 자원순환 인식,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위한 녹색 소비를 통한 친환경 생활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체험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원순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들었던 인천시 PPT와 키트를 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키트를 만들 때 인천시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인천시형 환경교육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교재, 교구 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인천시 체험교육을 통해서 바다 쓰레기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체험 교구를 사용해서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또 교육 내용으로 수도권 매립지 등의 인천의 환경 현안을 강조하여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주로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2교시로 진행하면서 첫 교시에는 인천시 쓰레기 문제를 바탕으로 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녹색 소비,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시는 업사이클 체험을 통해서 자원순환 실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키트로 저희가 초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폐현수막을 활용한 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인하대 벤처팀과 함께 업사이클 교구 제작의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서 높은 수준의 키트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 말고도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원순환 강사 양성 과정도 늦게 진행이 되어서 많은 교육을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내년에 또 자원순환 강사 양성 과정 보수 교육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3급 양성 과정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내년에 강사 양성 쪽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발표는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미추홀구에서 진행했던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원순환 양성교육부터 또 자원순환 학교를 진행하기까지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함께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발표입니다. 일곱 번째 발표는 인천 녹색연합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후 위기 속 야생동물을 지키자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녹색연합 신혜진 활동가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2004년부터 인천의 환경 가치를 알리는 생태교육을 지속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와 자연생태계의 관계, 생태계 보호 가치의 의미를 담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속 야생동물을 지키자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진행될 텐데요. 그 자연환경과 기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하는 복합 프로그램입니다. 야생동물 환경보호가 기후위기 극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모색합니다. 20명 내외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총 5차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실에서 강의와 활동, 발표를 통해 진행되고 주로 교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그 2차시와 3차시 수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현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알고 자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인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끼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주요한 해법을 인식하고 야생동물 등 자연 생태계 보전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네, 프로그램은 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현재 상황과 문제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의 관계성,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활동하면서 축적한 야생동물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인천의 야생동물과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기후위기 속 야생동물을 지키자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진행되는데요. 기후위기와 자연생태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육상생태계와 연안생태계, 그리고 바다생태계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성, 기후위기 극복의 방법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마무리되는데요. 각 차시별로 한 개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시별 주제는 지구는 SOS 요청 중 금개구리를 지켜라, 알락꼬리 마도요를 지켜라입니다. 1차시에서는 기후위기의 개념과 원인,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자연생태계 현황을 잠시 알아보고 기후변화가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생태계 역할의 이해를 돕습니다. 활동은 모둠으로 진행하고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구의 SOS 신호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차시에서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면 2차시부터는 생태계 환경을 장소적 특징으로 구분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2차시 금개구리를 지켜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숲과 습지 중심의 육상 생태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인 양서류의 생태적 특성과 인천의 양서류 서식 환경을 통해 확인된 육상 생태계 기후위기의 징후들과 환경 문제를 인식합니다. 빨라진 양서류의 산란 시기라든지 사라져가는 논습지로 금개구리 개체수가 감소하는 문제,
그리고 물과 육지를 오가는 맹꽁이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방지턱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통해 기후위기와 육상생태계, 야생동물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되어 장애물을 넘어본다든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야생동물의 입장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3차 시 알락꼬리 마도유를 지켜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자연재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갯벌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특성과 함께 인천 갯벌에 살고 있는 조류나 저서생물 등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천의 연안 생태계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침식된 해수욕장, 흰발 농개와 갯벌 매립, 알락꼬리 마도요와 불법 어구 문제를 설명합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갯벌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등으로 갯벌 지도를 꾸며보며 배운 내용을 복기합니다. 4차 시에서는 전박이 물범을 지켜라 라는 주제로 활동 교육이 진행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의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 후 인천 백령도에서 볼 수 있는 해양 포유류이죠. 전박이 물범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등 인천 생태계가 처한 여러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전박이 물범이 되어보기도 하고 해양 쓰레기의 발자취를 따라서 쓰레기 이동 지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시는 지구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 야생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소개합니다.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기후위기 극복 행동으로 캠페인의 홍보물을 같이 제작해보는 모든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피켓을 만든다거나 방지턱을 못 넘어서 로드킬 당하는 맹꽁이를 위해서 생태 다리를 만들어서 놓는다거나 하는 활동 같은 거를 통해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지켜야 하고 야생동물 서식 환경의 보존이 기후위기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극복 방법의 이제 실천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기후위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과 접근보다는 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들이 환경교육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생태교육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의 관계성과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또 해결 방법까지 모색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는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입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는요.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전강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는 도시농부들이 회색 도시에 녹색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어린이 생태 텃밭 교실이라는 텃밭 교육 활동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계속 그게 확대되어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까지 대상으로 해서 텃밭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활동의 전체 주제는 학교 텃밭 활동을 경작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도 향상을 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및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학교 텃밭 활동이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교육 인원은 25명 내외라고 했는데 텃밭 상황이나 실습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 시기는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봄 경작 주기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또 8월부터 12월까지 가을 경작,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텃밭 활동을 어디서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학교에 텃밭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학교 텃밭에 노지나 없으면 화단, 장소가 없으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정 없으면 상자 텃밭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 안에 있는 텃밭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일단은 건강한 텃밭 경작 실습이 중심이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어쨌든 그 경작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은 어렵고요. 2시간 정도 하면서 작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월 2회 이상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의 목표는 일단은 학생들이 유기농법을 활용해서 경작 활동을 체험하는 게 중심이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농업이라는 게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또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 그 다원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다른 곳과는 달리 생태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죠. 그래서 생태 환경 관찰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키우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경작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물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그 수확물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연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소개로 넘겨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프로그램은 보통 10회차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10회차에서 20회차 사이로 되는데 그중에 계속 흐름을 가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는 일단 경작 계획을 세워야겠죠. 시기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 활동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밭을 만들 때는 아이들이 삽도 들고요. 땅을 파고 밑거름을 넣고 땀을 흘리면서 햇볕 아래서 활동을 하는 걸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수업이 씨앗에 관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씨앗은 크기는 되게 작지만 나중에는 2m 이상 자라는 토마토가 되기도 하고 오이 넝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크게 자라거든요.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아는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씨앗을 다룬다는 것은 생명을 다룬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었으면 텃밭을 돌보는 활동을 계속 하는데요. 이것은 매 차시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그 텃밭은 우리가 생산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순환해서 유기농으로 그 텃밭을 돌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 껍질을 활용한 영양제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거나 버려지는 막걸리나 포도주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곤충을 방제하는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텃밭 활동은 작은 자원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텃밭의 생명들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학교의 화단들은 보통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꾸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텃밭은 화단과는 다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고 돌보는 곳이죠. 그래서 작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곤충들, 다양한 땅속 생명들까지 그 생태계를 작게 우리 농약 같은 거 절대 안 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산물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곤충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땅속에 있는 지렁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로 어떻게 공생을 하는지 각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 혼자가 아니구나. 상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구의 전체적인 텃밭이 아니라 전체 환경적인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작물관리법은 농사가 다양하게 농법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건강한 농법, 우리가 생산하고 가장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농법을 추구하면서 작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것과 또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번째 수확과 활용.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절대 나 혼자 먹겠다. 이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책임 있게 돌봤던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자랑을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 수확물 김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급식실에 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재배한 콩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식실에 해서 함께 나누는, 그것까지 지역과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텃밭을 정리하고 한 해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도 있지 않는데요. 텃밭을 정리할 때는 텃밭에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땅 위에 또 덮어주는, 그 부산물은 다시 또 내년에 거름이 되겠죠. 이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 씨를 받으려면 배추 한 포기는 남겨놔야 돼요. 씨를 받으려면 무 하나는 남겨놔야 합니다. 그렇게 남겨놔야 되는, 그 지속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텃밭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작 활동이 끝나고 이 모든 활동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한 활동도 계속되고 건강한 흙을 밟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 삽을 들고 흙을 섞고 이 밭을 만드는 밑거름을 넣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유치원생부터 땅을 파고 거름 넣는 작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인까지 밭을 만들고 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 작업은 아이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가치 있는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텃밭을 만드는, 처음에 유대감이 형성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염색을 했는데요. 이것이 텃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양파 껍질로 한 천연 염색이에요. 텃밭에서 나오는 텃밭을 예쁘게도 만들지만 벌레를 쫓기 위해서 심는 메리골드를 가지고도 이런 염색을 할 수도 있고요. 밭에서 경작 활동뿐만이 아니라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요거는 막걸리를 활용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트랩을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감자를 수확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활동을 하는 우리 텃밭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농업 관리자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환경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하고도 있고 도시 안에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산돼서 학교에서 교육해서 학생들과도 함께 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전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발표해 주셨는데요. 석과 불식이라고 하죠. 아까 씨앗을 남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씨앗을 남기는 활동, 또 주변에 직접 내가 먹을 먹을거리를 직접 키워보는 활동,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9번째 발표는요, 인천 식생활 네트워크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상임대표 백남정입니다.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안내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시겠지만 모든 먹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교육에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행동이 온실가스 26% 정도의 원인 제공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에서는 환경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주제 또는 교육의 일부를 통한 부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0년 식생활교육 내용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입니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주제를 하고 있고요. 교육 인원은 차시당 20명 정도, 올해 100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장소로는 각 기관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미추홀 식생활 배움터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육 방법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고 있고요. 교육 시간은 대상에 따라 60분에서 120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재료비는 실습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식생활교육 체계라는 것은 생산, 가공, 유통, 구매, 조리, 섭취, 폐기의 전 식생활 체계 안에서 우리의 먹거리 소비와 환경의 연관성을 알고 실천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럼 대상별 식생활 교육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에 대한 식생활 교육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아 교육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식생활 교육으로 텃밭에 대한 이야기와 각 식재료를 오감으로 느끼고 자연에서 난 식재료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느껴보는 활동,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부평구청의 의뢰를 받아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분리배출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6단계의 먹거리 체계를 알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약속을 정하고 전통 음식인 김치, 장 또는 떡류 등을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이 6단계의 먹거리 체계 안에서 각 단계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실천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부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제2의 생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공 부분에서는 좀 더 친환경적인 가공품들이나 또는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통 부분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 즉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 구매 단계에서는 환경 호르몬이나 또는 식품 첨가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는 6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재활용 부분의 수업을 말씀드리자면 앞부분에 환경 동화를 읽고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사진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재활용 용기를 분리배출 표시대로 분류하는 활동을 합니다. 초중등의 주제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식생활로 잡고 식생활이 어떻게
나와 지구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고민을 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해결 방법, 실천법들을 찾아봅니다. 성인 대상 식생활 교육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 소비의 실천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는 방법, 그 안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 의식 있는 먹거리 실천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음식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환경교육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줌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9번째 발표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 기후위기도 그렇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강화도 시민연대이고요.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 안내해 주실 예정인데 강화도 시민연대는 오늘 일정이 겹쳐서 발표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발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강화도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 수업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다 전달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수업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강화도 시민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도 시민연대는 표에 보이는 것처럼 1998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수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생태문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생태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청소년 인식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내가초등학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초등학교는 강화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전체 학생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의 연계로 상생의 경험을 공유하고 탐구의 과정을 통해 미래세대 마을의 주인으로서 환경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인식하는 경험을 주고 있어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의 참여 인원은 전 학년 중 20명 내외로 이론 수업을 선 진행한 후에 학교 내 과학실과 강당 그리고 운동장에서 총 40분씩 4시간의 활동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자원순환 생태교실은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천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함양시키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통해 상생의 경험을 공유하고 마을 공동체 인식을 증진시켜 미래 세대 마을의 주인으로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8차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시는 건물 창가에 녹색 식물을 식재하여서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커튼에 대한 수업으로 학교 화단에 학생들이 수세미를 직접 식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수세미를 심으면서 학생들이 몇 개 안 심었는데도 나는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농사일이 많이 힘드시겠다 하면서 부모님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시는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쓰레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화활동에 대한 이론 수업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안내한 후 학교 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을 한 후 간식으로 팩으로 된 음료수가 나왔었는데요. 여러 친구가 팩을 찢어서 물로 헹구고 접어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나만의 방법에 대해 적어보고 실천하는 학생이 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친구들이 했던 말들 중에 우리 학교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보니까 생각외로 많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학교의 특성상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쓰레기와 담배꽁초, 만화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신기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3차 시는 실내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에 버려진 페트병을 준비물로 꾸미기와 정화식물 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 때 학생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친구들과 차별화된 옆에 친구들, 짝꿍들과 차별화된 그런 화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에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4차 시는 생물들의 서식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서식지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전등의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서식지에 대해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곳에서 살 때 행복할지, 조화로운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5차 시는 공장에서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재활용한 공예입니다. 버리면 쓰레기이고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서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을 재활용이라는 이론 수업과 함께 학교 교실 의자에 깔고 사용하는 나만의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면서 업사이클, 리사이클, 다운사이클을 체험으로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고 중간에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기 작품을 완성하려는 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6차 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그리고 스트링 아트를 접목하여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술록을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 공동체 활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표 옆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술록을 만들었던 활동 사진입니다. 7차 시는 바닷가에 버려진 자연 쓰레기인 조개 껍질과 굴 껍질을 레진아트와 접목하여서 나만의 브로치와 냉장고 자석을 이것도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자원순환과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이론 수업들 중에서 문제를 만들어 퀴즈를 부모님과 함께 풀어보고 학교에서는 자원순환 용품들로 선물을 준비하여 수업이 보다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8차 시는 아직 수업을 못했는데요. 바로 내일 할 수업이에요. 필로스코프 사용법과 새 동정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과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실습하여서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자연물인 솔방울을 이용하여 먹이방울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주는 더불어 사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활동사진을 보겠습니다.
시 수세미 식재하는 모습과 2차 시 쓰레기 분류하는 사진입니다. 수세미는 첫 번째 식재하는 수업을 하고 그 후에 2차 활동을 진행하려 했지만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추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라는 말을 넣을걸. 3차 시는 페트병을 이용하여 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수업과 4차 시 서식지 전등갓 만들기 수업 사진입니다. 저는 자원순환 생활용에 대한 수업으로 나만의 방석 만들기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트링 아트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술록을 만들었습니다. 7차 시는 폐각의 레진 아트를 이용하여 나만의 브로치와 냉장고 자석 만들기를 한 활동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정리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푸른 미래교육 갯벌을 주제로 수업을 의뢰를 받아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어 올해 자원순환 생태교실 운영을 제안받아 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이론보다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지만 전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이다 보니 완성하는 시간의 차와 결과물에 대한 학년 간의 차이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학년이 저학년을 도와주며 협동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음료팩도 먹고 바로 씻어 분리수거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 마을의 주인으로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인식을 체험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번 자원순환 생태교실 운영을 통해 지구환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매우 큰 효과를 보았고 이후 강화 생태자원에 기초한 생물 다양성과 습지 관련 영역으로 교육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내가 초등학교를 비롯한 강화의 모든 학교로 교육이 기화 확대되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발표까지 끝났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현장 지금 중계팀과 함께 있는 지금 촬영 장소에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숨죽이고 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10개 단체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발표 잘 해주셨고요. 정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숲, 야생동물, 또 자원순환, 녹색 소비, 텃밭, 먹거리, 생물 다양성, 정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인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발표하진 않았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일 동안, 오늘을 포함하여 3일 동안 본 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를 진행한 곳은요.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입니다.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인천 내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 가입하시지 않은 단체에서는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0가지 프로그램 잘 보았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민간에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학교와 좀 더 잘 연계해서 운영이 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좀 더 활발히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하면 학교 사회 연계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자리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는 교육청 계획 공유를 한 1시간 정도 듣고요. 잠깐 쉰 후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교육청과 또 사회환경 교육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점, 제안할 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발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계양도서관에서 환경교육 도시 추진을 위한 이야기 소통 마당 때 사실은 한 차례 워밍업 시간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사실 부족했어요. 다양한 사회환경 교육자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인천시나 인천시 교육청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나눠지길 희망합니다. 오늘 오전 프로그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떠나시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네, 오후에는 새롭게 줌 주소와 유튜브 주소 드릴 거예요. 마침 미처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 통해서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독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직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